인천의 밤거리는 한겨울의 매서운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지우는 식물가게를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날따라 유독 어두워 보이는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그녀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웃음소리였다. 하지만 그것은 즐거움이 담긴 웃음이 아닌 잔인함이 묻어나는 소리였다. 지우는 망설였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무언가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골목 안쪽으로 몇 걸음 들어선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 몇몇 청년들이 한 마리의 개를 둘러싸고 있었다. 피트불이었다. 지저분한 털과 상처투성이의 몸을 한 채 움츠러들어 있는 모습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야, 재미없잖아. 전혀 반응도 안 하고 한 청년이 막대기로 개를 쿡쿡 찌르며 말했다. 지우는 순간 온몸에 힘이 쫙 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들을 향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다. 청년들은 놀란 듯 그녀를 쳐다보았다가 이내 비웃음을 지었다. 아줌마, 이건 그냥 쓸모없는 개예요. 신경 쓰실 것 없어요. 하지만 지우의 시선은 이미 피트불의 눈과 마주쳐 있었다. 그 눈에는 공포가 아닌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런 눈빛이었다. 저 개는 이제 제가 데려갈 거예요. 지우의 말에 청년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다. 아줌마, 농담하시는 거죠? 저건 위험한 개예요. 게다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지우는 단호하게 말을 자르고는 천천히 피트불에게 다가갔다. 개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상관없다는 듯이. 청년들은 몇 마디 욕설을 내뱉더니 이내 자리를 떴다.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지우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 쓸모없는 것과 잘 지내보세요. 지우는 조심스럽게 피트불을 안아들었다. 놀랍게도 개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품에 완전히 몸을 맡기는 듯했다. 그녀는 그제서야 개의 상태를 제대로 볼 수 있었다. 여기저기 상처투성이인 몸, 말랐지만 크고 강인해 보이는 체격. 이 개가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이제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지우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렇게 그들의 이야기는 시작되었다. 지우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만남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이 상처받은 영혼을 가진 개가 실은 그녀의 삶에 가장 큰 빛이 될 거라는 것을.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품에 안긴 피트불의 심장 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울려 퍼졌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소리처럼.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지우의 집은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식물가게 위층에 있었다. 반려견 소라가 이미 살고 있는 아담한 공간이었다. 피트불을 안고 현관문을 열자 소라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다가왔다. 지우는 긴장했지만 피트불은 여전히 그녀의 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백호야. 지우는 문득 떠오른 이름을 불러보았다. 하얀 호랑이라는 뜻의 이름이 이 상처 입은 피트불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개의 눈이 살짝 움직였다. 마치 그 이름을 받아들이겠다는 듯이. 욕실에서 백호의 상처를 씻기는 동안 지우는 그의 몸 곳곳에 남은 흔적들을 발견했다. 단순한 방치나 학대가 아닌 더 깊은 어둠의 흔적들이었다. 백호는 물에 젖은 채로도 전혀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의지를 완전히 포기하도록 길들여진 것처럼. 도대체 너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지우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첫날 밤, 백호는 지우가 마련해준 담요 위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음식과 물을 가까이 두었지만 그는 손도 대지 않았다. 소라가 호기심에 가득 차 주변을 맴돌았지만 백호는 그저 먼 곳을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백호가 밤사이 조금이나마 물을 마신 흔적을 발견했다. 작은 진전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을 훈훈하게 했다. 가게 문을 열기 전 그녀는 동물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정수의사는 오랫동안 그녀가 신뢰해온 베테랑이었다. 백호의 상태가 심각해요. 진료를 마친 정수의사의 표정은 무거웠다. 이런 상처들. 단순한 학대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전에도 비슷한 케이스들을 봤는데. 그녀의 말이 흐려졌다. 무슨 뜻이세요? 지우가 물었다. 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가 이 개를 찾고 있을지도 모르니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는 자신이 무언가 더 큰 일에 휘말린 것은 아닌지 불안해졌다. 하지만 그 불안감은 오래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소라가 백호 곁에 편안하게 누워 있었고, 백호는 처음으로 약간의 긴장을 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완전한 신뢰는 아니었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다. 저녁이 되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지우가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백호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물론 아직도 거리를 유지했지만 이것은 분명한 변화였다. 지우는 움직이지 않은 채 그저 바라보았다. 백호의 눈에서 두려움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하던 중 지우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누군가가 가게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었다. 밖을 살펴보니 어둠 속에서 빠르게 사라지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가게 문 앞에서 낡은 계목줄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백호의 과거가 그들을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다. 이상한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났다. 지우의 가게 주변에서 수상한 인형이 자주 목격되었고, 밤마다 울리는 전화에선 아무런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백호의 변화였다. 그는 마치 위험을 감지하기라도 한 듯 점점 더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아침, 지우는 가게 문을 열려다 멈췄다. 현관 유리창에 긁힌 자국이 선명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남긴 흔적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 남자가 가게를 찾아왔다. 혹시 근처에서 잃어버린 개를 보신 적 없나요? 남자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어딘가 위압적이었다. 아니요, 못 봤어요. 지우는 본능적으로 거짓말을 했다. 남자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2층으로 향하는 계단에 머물렀다. 그 순간 위층에서 백호의 낮은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남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식물 가게 하시는데 개도 키우시나 보네요. 그의 말에 지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네. 예전부터 키우던 개가 있어서요.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게를 나갔다. 하지만 그의 방문은 분명한 메시지였다. 그들은 백호를 알고 있었고 그를 찾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우는 정수의사를 다시 찾아갔다. 백호의 정기검진을 핑계로 그녀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비슷한 상처를 가진 개들을 여러 마리 봤어요. 정수의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대부분 피트불이었죠. 그들의 상태는 말로 하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확실한 건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개들이 발견되는 장소들이 있어요. 주로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나. 그녀의 말이 흐려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우는 자신이 알게 된 것들을 정리해보려 했다. 백호의 상처들, 그를 찾는 수상한 사람들, 그리고 정수의사의 암시적인 이야기들. 모든 것이 불길한 그림을 그려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지우가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백호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녀 곁으로 다가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치에 앉았다. 소라도 그들 곁에 편안하게 자리 잡았다. 지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처음으로 그가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손길에 살짝 기대왔다. 그 순간 지우는 깨달았다. 무슨 일이 있어도 백호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우편함에서 발견된 봉투 하나가 그들의 평화로운 순간을 깨뜨렸다.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지우가 백호를 처음 발견했던 그날 밤의 골목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그는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지우는 사진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이제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백호의 과거가 무엇이든 그들은 함께 맞서야만 했다. 그리고 이제 백호도 달라지고 있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는, 무언가와 맞설 준비가 된 듯한 눈빛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지우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가게를 열 때마다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백호의 변화였다. 전에는 위축되어 있던 그가 이제는 마치 보디가드처럼 그녀의 곁을 지키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늦게 택배가 도착했다. 발신인도 없는 작은 상자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가죽 목줄과 함께 쪽지가 들어 있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세요. 이것은 경고입니다. 지우가 상자를 내려놓는 순간, 백호가 갑자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그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마치 오래된 악몽을 마주한 것처럼. 소라도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듯 끙끙거렸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했다. 가게 외벽에 큰 글씨로 경고 메시지가 써 있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수의사를 찾아간 지우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물었다. 백호 같은 개들이 왜 이런 상처를 입게 된 건가요? 정수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지우 씨, 가끔은 모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이런 개들은 대부분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그들에게 개는 그저 도구일 뿐이죠. 그때 한 기자가 병원을 찾아왔다. 김민우 기자는 최근 도시에서 일어난 수상한 사건들을 추적하고 있었다. 최근 몇 년간 이상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개들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심각한 상처를 입은 채 발견되거나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지우는 백호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민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혹시 그 개가 지금도 살아있나요? 그의 반응에 지우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네. 제가 돌보고 있어요. 조심하세요.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백호처럼 특별한 개라면. 민우는 말을 멈추고 주위를 살폈다. 제가 알아낸 것들이 있어요. 조만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와 백호는 평소처럼 산책을 나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백호의 귀가 쫑긋 서더니 갑자기 지우 앞으로 몸을 날렸다.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났다. 역시 내 놈이었군. 남자는 백호를 향해 이상한 이름을 불렀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백호의 몸이 굳어졌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대신 강한 의지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지우를 지키기 위해 남자와 그녀 사이에 자리 잡았다. 움직이지 마세요. 남자가 천천히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은 자신이 무엇과 맞서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백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강하게 으르렁거리며 지우를 지켰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상처받은 동물이 아닌 누군가를 지키기로 결심한 용감한 수호자였다.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뒤로 물러났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는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경고했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백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제야 그녀는 진정한 백호의 모습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로 선택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우 기자가 약속대로 찾아왔다. 그의 표정은 평소보다 더 무거웠다. 가게 문을 닫고 2층으로 올라가자 백호는 즉시 지우의 곁으로 다가왔다. 소라도 어딘가 긴장된 듯 주변을 맴돌았다. 제가 찾아낸 것들이 있습니다. 민우는 조심스럽게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건 단순한 동물 학대 사건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조직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있었다. 도시 외곽에 버려진 창고들, 그곳에서 발견된 개들의 기록, 그리고 수상한 거래 내역들. 이 개들은 특별한 목적으로 선택됩니다. 그들의 힘과 충성심을 이용하려는 거죠. 하지만 대부분의 개들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어요. 민우의 설명이 이어졌다. 그런데 백호는 달랐나요? 지우가 물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다. 네, 백호는 특별했습니다. 그는 다른 개들과 달리 훈련에 완벽하게 반응했어요. 하지만요, 그는 결코 폭력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가혹한 상황에서도 그는 본연의 온순함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백호를 더욱 가혹하게 다뤘죠. 그를 바꾸려고. 지우는 백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강인함이 깃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 강인함은 폭력이나 공격성이 아닌 보호하려는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그들이 백호를 찾는 이유가 뭔가요? 지우가 다시 물었다. 그들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백호는 그들의 조직을 드러낼 수 있는 살아있는 증거예요. 게다가 민우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백호는 그들이 가장 성공적으로 훈련시킨 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망쳤죠. 이는 그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아래층에서 유리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백호가 즉시 귀를 쫑긋 세우고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소라도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이 왔어요. 민우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겁니다. 지우는 창문을 통해 밖을 내다보았다. 여러 대의 차가 가게 주변에 서 있었다. 그리고 몇몇 남자들이 가게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서 나가야 해요. 민우가 서둘러 말했다. 제가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백호가 갑자기 움직였다. 그의 모습은 더 이상 겁에 질린 동물이 아니었다. 강인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그는 지우와 위험 사이에 자리 잡았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백호의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다. 이제 그는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지우는 백호와 소라를 데리고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구로 향했다. 민우 기자도 그들을 따랐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열리며 3명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이제 그만하시죠. 그중 한 명이 앞으로 나섰다. 지우는 그를 알아봤다. 며칠 전 가게를 찾아왔던 남자였다. 백호는 우리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를 데려가겠습니다. 백호는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지우 앞을 가로막았다. 소라도 그의 옆에 서서 같은 자세를 취했다. 그는 당신들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호했다. 백호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남자가 비웃듯 웃었다. 가족이라고요? 당신은 그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시는군요. 우리가 그를 얼마나 완벽하게 만들었는지. 네, 알아요. 지우가 말을 끊었다. 당신들은 그를 무기로 만들려 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백호의 진정한 힘은 폭력이 아닌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려는 의지에서 나오니까요. 그 순간 아래층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다. 경찰 사이렌 소리였다. 이제 끝났어요. 민우가 말했다. 모든 증거가 경찰에 전달됐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지우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백호가 더 빨랐다. 그는 남자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이전과는 다른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더 이상 도망치거나 움츠러드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당당히 맞서는 모습이었다. 경찰들이 위층으로 올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남자들은 마지막으로 위협적인 눈빛을 보내고는 다른 출구로 도망쳤다. 하지만 이미 건물은 경찰들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변했다. 민우 기자의 보도로 불법 조직이 세상에 드러났고 많은 개들이 구조되었다. 백호의 이야기는 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몇 달 후의 어느 봄날 아침, 지우의 가게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다. 식물들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비치고 백호와 소라는 평화롭게 창가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이제 백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슬픔이나 두려움을 찾아볼 수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사랑과 신뢰가 가득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때로는 가장 깊은 상처를 가진 영혼이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백호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었다. 그는 진정한 영웅이었고 무엇보다 그녀의 소중한 가족이었다.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백호와 지우의 감동적인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이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이처럼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일 여러분께 특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